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이제 5월 그 장미 대선이라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공약을 지금 어느 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뭐니 해도 이제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과 이제 뉴스테이를 들고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거의 좀 폐기 수준에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진보 진영의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보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이제 기업도 한 5% 정도 수익을 안개다 주고 또 중산층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어떤 그 영세민들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LH공사라고 있죠. LH공사가 주도를 해서 앞으로 일반 건설사들은 시공사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보유하는 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변에 다시 또 신도시가 조성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영세민들,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지을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가 주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탄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조기 대선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이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따라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상담번호 026938-205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짚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제주도 혹시 가보셨나요? 많이 가보셨죠? 많이 가봤어요. 네. 네, 제주도에 보면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텔들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투자 리스크는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관광객이 1,600만 명으로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한 3년 만에 한 60% 정도 증가를 했네요. 크루즈하고 유커들이 지금 많이 와서 1,600만 명까지 지금 내국인 포함이죠.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분양을 하죠. 두 번째로 운영사가 운영을 해서 세 번째로 이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분양형 호텔이 연 10% 확정 수익률로 해가지고 광고를 지금 많이 때리고 있어요. 연 10%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 10%면 1억을 넣어놓으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2만 5천 실이었는데 2018년에 4만 1천 실로서 한 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한 4천 실 과잉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만 실이 과잉이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 호텔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죠. 숙박시설 부족해서 그래서 2016년 작년 12월 31일 날부터는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공급했던 제주도 호텔이 너무 과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금을 지금 지급을 한다는데 뭐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추후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고 관광객이 감소할 수도 있죠. 지금 사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15일부터는 중국 관광객이 뭐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객실 가동률 70% 또는 80% 가동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준다는 건데 가동률이 70%는 호텔이 호황시에는 가능한 거고 불황시에는 30%에서 40%밖에 가동이 되지 않죠. 그러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10%면 시행사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재무적 투자자를 붙여서 5% 7%면은 완전적으로 5%에서 7%가 들어오면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지금 대통령을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제주도지사가 확정 수익률 연 7, 8%는 100%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실이라면 이제 제주도가 투자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7%, 8%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지금 리스크가 있죠. 분양가 상승분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의사항이 첫 번째로 입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운영업체죠. 운영업체가 탄탄한지 운영업체가 1년이나 2년 정도 급격히 공실이 발생을 해도 부도가 안 나고 유지가 가능한 업체인지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브랜드를 많이 쓰는데요. 또 브랜드 사용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거의 80% 90%가 객실 운영인데 이러한 객실 운영은 이게 갑자기 30%로 급감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적정한 거는 객실이 50% 매출이고 컨벤션이나 식음료 등 레스토랑 같은 어떤 부대 시설들이 50%면 가장 적정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추이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1,6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40% 정도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꼼꼼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5% 수익률을 지금 20년 보장을 한다고 지금 광고를 때리고 있는데요. 사드 영향으로서 상당히 좀 분양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양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호텔이죠. 이게 한 1,800, 1,600실 정도 되는데 소공동 롯데호텔이 한 1,300실이 조금 안 되는 거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수준인 것만은 확실한데 이제 금액이 이제 지금은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들은 한 7억, 8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청약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비스들 레지던스는 이제 호텔하고 가깝고요. 일반 오피스들은 이제 주거형하고 좀 가깝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부동산이 이제 차익형보다는 시세 차익을 주로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축하고 보험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택연금도 가능하고 부동산 값은 일본처럼 20년 불황만 오지 않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서 또 상승기로 가면서 이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 보급률이 103%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15%가 지금 평균이죠. 일본이 115%고 미국이 한 120% 정도 되는데 10% 정도 증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190만 세대가 더 증가를 한다. 190만 세대를 더 지어야 한다. 지어야 함.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190만 세대 정도 선진국 경우에 비춰봤을 때 한 200만 세대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익형하고 차익형을 들 수가 있는데 수익형은 이제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다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이 넘어가면 상가주택 다각으로 가야 되겠다. 차익형은 이제 종잣돈 3천만 원만 갖고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를 보면 하계 올림픽 때문에 1인에서 3인용 초고층 아파트가 인기인데요. 도심,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죠. 도심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아파트가 상승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말하면 광화문, 강남에서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한 20% 정도 지금 상승을 했네요.
도쿄 집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아파트는 2010년부터 회복을 해서 일본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이게 문제죠.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수도권 아파트 평균이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한 3년 동안 1억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7천만 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상승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야마토네선이라고 그래가지고 JR 저편 레일로드죠. 그래서 서울 2호선 같이 서큘레이션 하는 이런 주변이 한 60% 올랐고 기타 노선이 30%를 올랐다. 따라서 서울도 2호선과 9호선을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하고 독일이 한 50%에서 70% 정도 올랐고 미국이 2배 올랐습니다. 미국은 향후 한 20년, 25년을 보면 2배 올랐고 스웨덴, 캐나다가 3배, 중국, 호주, 영국이 4배 정도 상승을 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상승률이 그만큼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 아파트 값의 변화를 보면 7년 동안 2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향후 20년 동안에는 단기간으로, 단기는 아니지만 10년 정도 봤을 때 GDP 곱하기 10 해서 한 20%에서 30%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20년 뒤, 30년 뒤는 이제 예측하기 힘들지만 한 50% 정도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섭 대표와 함께 부동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상담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자양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네. 46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지금 재건축한다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구청에서는 심의 통과가 됐고, 지금 서울시 소시민 거기만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저희가 네. 매매를 하고, 네. 이태원에 있는 청화 아파트를 46평 거기를 잡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그러면 자양동 한양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태원의 네. 청화 아파트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둘 다 40평대 보고 계신데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새를 놓고 있거든요. 아, 새로 놓고 전세요.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전략 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자양동 한양 아파트 네. 46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46평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금 10억 정도 가나 봐요. 예? 정확히는 안 물어봤는데, 안 알아봤는데 한 10억 정도 가나 봐요. 10억에서 뭐 네. 10억 중반 정도 이렇게 네. 갈 겁니다. 전세는 한 5억 정도 가나요? 전세는 얼마 정도 가나요? 저는 지금 4억이 있거든요. 전세 4억. 예. 뭐 한 5억에서 뭐 5억 5천 정도 지금 갈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입지도 네. 괜찮고 살만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4억의 전세를 놓으시면 한 6억 정도 지금 회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매도를 하신다고 봤을 때 네. 한양 아파트가 이렇고 그다음에 청화 아파트는 46평 시세 알아보셨어요? 거기도 1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46평이 한 11억 정도 지금 네, 가고 네. 있고 30평대도 한 1억 정도 날 거예요. 30평대도. 네. 30평대도 이게 한 7억 정도 되고 7억대 후반, 8억대 후반 정도 한 8억, 9억 정도 네, 지금 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좋은 아파트고 입지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두 개 다 있어요. 문제점이. 네. 자양동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을 2010년인가 11년 통과했죠? 네, 2011년이요. 11년에 통과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오고 있는데 네. 조합 설립도 되고 사업시 인가가 곧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게 한 400 몇 세대죠 이게? 440세대요. 440세대에도 한 900, 한 60세대, 네. 한 2배 정도로 이게 지금 증가를 하잖아요. 네. 세대 수가. 따라서 네. 사업성은 괜찮아요. 사업성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2종 주거지역이죠. 2종 주거지역. 예, 2종이에요. 2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3종으로 바꿔야지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3종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도와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건 좀 안 된다라고 지금 네.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동서울터미널 이쪽에 이쪽은 대부분 3종인데 이것만 이쪽 바운더리만 2종이어가지고 좀 형평성 네. 원칙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꿔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 예. 종 변경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예. 종 변경하는 게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전세가 언제 만기인가요? 전세. 올해 8월이에요. 2017년 8월. 예, 예. 2017년 8월에 일단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예.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은데 대지 지분율이 55%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땅 지분이 46평 같은 경우는 뭐 한 20평에서 23평 정도 이제 대지 지분율이라는 거는 전용 면적 대비 지분율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요. 그래서 뭐 한 22평에서 23평 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 한 4,800만 원, 5천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대지 지분율로 보면 11억이 적정 가격인데 네. 앞으로 이제 청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가시하지 않아요. 이제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건데 지금 당장 진행 속도가 늦다. 이제 용적률이 190%에서 200%이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자양한양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고 이거는 사업성이 좋지 않고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시간이 이게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3종이기 때문에 단결만 하면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이거를 8월 달에 매도를 하시고 청아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죠. 이게 월세를 나오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월세 목적도 가미해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라면 이제 17년 한 12월 정도, 11월, 12월 정도에 재건축들이 속도가 붙지 않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매도를 하시고 올해 연말 정도에 청아 아파트를 첫 번째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 통과 안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양동의 한양 아파트는 이제 전세 만기 시 매도 생각해 보시고요. 청아 아파트 연말쯤에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시죠? 예, 제가 그 광명시에 네. 그 철산동에 그 주공 아파트를 한 10년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연말경에 아마 관리 처분 인가가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매도 시점을 좀 언제쯤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철산중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럼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8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18평형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를 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8평형이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가나요? 지금 한 5억 3천, 4천 이렇게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평이야 5억 중반. 네, 그리고 이 8단지, 9단지 해서 이게 통합 개발하죠. 그렇습니다. 몇 세대인가요? 이게 전체가 한 3천 세대는 넘는 것 같은데요. 3,300세대에서 3,500세대 이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합쳐서 한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2,100에서 네네. 2,200세대 정도 되니까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3년 전에는 3억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3억대 후반에서 2억은 안 되지만 2억 가까이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전에 얼마에 매수하셨죠? 제가 그때 한 3억 한 2천에 샀어요. 3억 2천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한 예. 2억 정도 예. 이렇게 올랐으면은 평균 수익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7%, 48%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보다는 투자를 잘 하셨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가요? 추가 분담금. 지금 27평 정도면은 추가 부담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3평 기준 했을 때는요. 그건 제가 33평. 그까지 모르겠고요. 예. 33평 기준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7평이 없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한 5, 6천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3천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업성을 봐야 되지만 5, 6천 정도 나오면 이게 거의 6억에 육박하거든요. 6억 조금 네. 안 돼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면은 원가 자체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은 현재 이거를 매도를 하고 또 네. 그 취득을 해서 한 5천 정도 추가 분담금을 했을 때는 6억이 조금 안 되게 취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상승률 자체는 상승률은 한 5%에서 앞으로 10% 정도는 더 상승 여지는 있어요. 이게 네네. 내년에 이주를 하면 2018년 이주가 2021년에 입주잖아요. 2021년에 5%에서 10% 정도 상승률을 본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철산 레미안 자이랄지 뭐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6억대 초반 지금 가고 있거든요. 6억대 초반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 아파트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2018년 초 이주 시작하기 전에 이주 네. 시작하면은 등록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이주 시작하기 전까지 매도 전략을 네.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 시작 전에 매도 타이밍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그 판교에 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미사지구에 네,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판교의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은 그 판교 아파트를 팔고 네. 미사지구에 아파트를 입주를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 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판교 아파트 지금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죠? 서판교의 푸르지오 아파트 푸르지오 몇 보유하고 평형이에요? 33평입니다. 33평이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전세를 줬어요. 아, 전세 주고 계시고. 그럼 지금 미사지구 분양권은 지금 어떤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이제 37평 아파트 네. 올 1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아, 혹시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포스코 건데요. 더샵 센트럴 폴에. 더샵 센트럴 폴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분양권과 이제 판교 아파트 어느 쪽을 정리할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판교 지금 푸르지오 그 동판교 지역에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서판교에 있습니다. 아, 서판교 지역이에요? 아, 예, 판교 원 마을이니까 서판교네. 제가 잠시 예. 착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있죠. 이게 예. 지금 30평대가 한 7억대 중반 정도 가죠. 예, 예. 전세가 6억 정도 가나요? 예. 근데 판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4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4억 정도 받아서 7억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판교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태권도 밸리도 들어오고 호재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예. 그리고 미사강변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더샵 센트럴 폴에 더샵, 분양권. 센트럴폴의 분양권. 이 분양권이 한 얼마, 한 6억 정도 가나요? 제가 저기 분양 받았는데 5억에 분양 받았습니다. 5억에 분양받아서 피가 뭐 지금 한 6, 7천 붙어 있겠네요. 예. 그럼 한 6억 지금 조금 안 가는데, 예.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 판교가 뭐 잘 올라가면 8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5년 정도를 보시면 이 미사강변은 지금 현재 5억 7천짜리가 한 7억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0평대인가요? 몇 평인가요? 미사강변은? 37평입니다. 37평, 37평이면은 7억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33평보다는 37평이 한 3평, 4평 크기 때문에 7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지금 고덕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고덕 그라시움이 8억에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도 붙었는데 다시 프리미엄이 없어졌는데 고덕 같은 경우 한 8억 5천 정도 갈 것이고 하남 미사가 한 7억 정도 선이 갈 것이다. 뭐 개발 호재는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판교는 이제 10년 지금 아니 한 8년 정도 됐죠. 10년 다 됐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이거는 하남미사는 시작된 지가 뭐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생 도시, 새 도시가 앞으로 7, 8년 동안 가면서 상승률 자체가 커브가 높습니다. 따라서 판교를 매도를 하시고 하남미사를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험공개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